우리가 꿈꾸는 교육기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19 팀입니다. 119는 화재나 구급 환자 발생 시 신고하는 번호이지만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는 소중한 생명을 구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마음 하나, 교육기부자의 마음 하나는 학생들을 교육으로 구할 것이라는 뜻에서 119 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손 씻기의 중요성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균 배양 배지 실험을 통해 현재 손 씻기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 배우며 건강한 위생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콕콕 집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퀴즈를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외출한 뒤,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밥 먹기 전에 손을 잘 씻고 있나요? 혹시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대충 물만 묻히고 나오진 않나요?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손에는 많은 세균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휴대폰도 만지고 여러 사물들을 만지면서 그 세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세균 중에 어떤 세균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균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세균 중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이며 병원체라고도 불리게 하는데요. 미생물은 작다는 의미의 미와 생물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을 뜻합니다. 세균은 미생물의 종류 중 하나로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을 씻어도 세균이 남아있는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미생물 병원체로는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지금 우리의 일상을 180도 바뀌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 이상 증상을 일으켜 호흡 곤란 증상을 일으키며 치료를 해도 많은 후유증이 남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요. 이러한 질병들은 외출 후 손 씻기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들 분명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알맞은 방법으로 손을 씻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나요? 아마 이것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나의 손 씻기 방법이 정말 나의 세균을 다 없앨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손 씻기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해 재밌는 과학 실험을 같이 해볼까요? 고고고! 먼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세균 배양 배지 실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세균은 미생물의 종류 중 하나로 미생물은 작다는 의미의 미와 생물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생물을 뜻한다고 앞에서도 말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손을 씻어도 세균이 남아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손을 씻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선생님이 손을 잘 씻고 있는지 손을 씻는 방법이 정확한 것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 세균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실험의 핵심 준비물인 배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배지는 평소에 과학 실험을 할 기회가 많이 없는 여러분에게는 많이 생소할 수 있는 도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지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실험의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고 섞은 물질입니다. 배지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이번 실험에 사용되는 배지는 한천 배지입니다. 한천은 해초의 일종인 우물을 건조시켜서 만든 식품으로 한천가루를 물과 섞고 식히면 고체화가 됩니다. 이러한 한천의 성질을 우리는 젤리, 양갱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천은 세균 장력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성질 또한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의 실험과 같은 세균 배양 실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세균과 배지에 대한 실험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그렇다면 세균 배양 배지 실험이란 이제 어떤 것인지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미생물의 일종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세균을 눈으로 보기 위해 우리는 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지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실험의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고 섞은 물질이죠. 이 배지에 세균이 접촉하게 되면 배지를 통해 영양분을 얻어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커지며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배지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세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럼 이번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을 통해 자신의 손 씻기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실험을 위한 준비물은 이론과 실험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활동지와 세균 배양 배지 만들기 키트인데요. 활동지에 적힌 키트 구성품 내용을 통해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실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중요한 부분이니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약품은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약품을 끓일 때 화재나 화상에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균 배양 실험이므로 주위 환경이나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손 씻기의 중요성의 활동지 설명을 맡은 129팀의 민재쌤이에요. 우리가 함께 진행해볼 실험은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는 세균 배양 배지 실험입니다. 우선 화면의 활동지 모습과 키트에 포함된 여러분의 활동지 모습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활동지 내용이 모두 잘 포함되어 있다면 오른쪽 위 이름 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키트의 구성품에 납작한 그릇 모양의 뚜껑이 있는 샬레 2개, 비커, 은박컵, 한천가루가 모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활동지에 적힌 대로 준비물 준비가 모두 다 끝났다면 동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실험을 해볼 예정인데요. 동영상을 따라 실험을 하다 보면 중간에 내용을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 동영상을 중간에 멈춰가며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활동지의 실험 과정을 참고해서 실험을 해주도록 하세요. 세균 배양 배지 실험을 마치고 나서 2-3일 정도 기다린 후 나온 결과로 손을 씻기 전과 씻은 후에 세균 배양 배지를 비교한 결과를 활동지의 실험 결과칸에 적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실험 파트를 모두 끝낸 후에는 영상을 통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빈칸 채워 넣기와 OX 퀴즈로 함께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활동지를 설명해준 순서에 맞게 작성하며 함께 재밌는 세균 배양 배지 실험을 해보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현쌤과 함께 알아보는 실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짠! 119팀의 다현쌤이에요. 앞에서 실험 준비물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지금부터는 다현쌤과 함께하는 마이 실험 텔레비전 세균 배양 배지 실험 시간이에요.
안전에 유의하여 함께 실험하러 가볼 거예요. 친구들 모두 실험 동영상에 잘 따라올 수 있어? 실험을 하며 활동지 빈칸도 꼭 채워주세요. 실험 준비물인 활동지와 세균 배양 배지 만들기 키트 모두 잘 준비해왔죠? 그럼 실험 준비는 모두 끝났으니 지금부터 다현쌤과 함께 세균 배양 배지 실험하러 가볼까요? 고고고! 먼저 비커 한 개에 한천가루를 깎아서 동봉된 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세요. 두 번째, 한천가루를 넣은 비커에 물 100ml도 함께 넣어줍니다. 세 번째, 물과 한천가루가 잘 섞이도록 스틱으로 잘 저어주세요. 네, 잘 섞였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꿀팁! 잘 섞인 용액은 다음 단계에서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은박컵에 담아주도록 해야 돼요. 네 번째, 잘 섞인 용액을 넣은 은박컵을 살짝 끓여주도록 해요. 여기서는 화상에 유의하여 실험을 해주길 바랍니다. 한번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꺼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용액을 1에서 2분간 식힌 후 위에 뜬 거품이나 묻은 잔여물을 스틱으로 걸어낸 뒤 찰레에 옮겨 담아주세요. 은박컵이 매우 뜨거우니 친구들은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거나 수건을 사용해주길 바래요. 여기서 꿀팁! 용액은 은박컵의 4분의 1씩 각 샬레에 평평하게 찰 정도만 담아주세요. 너무 많이 담으면 샬레가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여섯 번째, 약 5에서 10분 후 용액이 완전히 굳으면 손을 씻기 전에는 첫 번째 샬레에, 손을 씻은 후에는 두 번째 샬레에 손을 배지에 지문을 삐끗이 눌러주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배지의 뚜껑을 닫아 위에 설명을 적고 약 30도 이상, 60도 이하의 온도에 이틀에서 3일 정도 보관한 후 자라난 세균을 관찰하고 두 경우를 비교해주도록 해요.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씻기 전과 씻은 후로 이렇게 설명을 적고 구분해주도록 합시다. 짜잔!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왼쪽 사진이 손을 씻기 전이고 오른쪽 사진이 손을 씻은 후의 사진이에요. 손을 씻은 후에도 여전히 세균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건 손을 씻기 전과 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친구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희 이때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손을 씻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때까지 손을 잘못된 방법으로 씻었기 때문에 손을 씻기 전과 손을 씻기 후에 세균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실험한다고 수고 많았어요. 바이바이. 네, 다현쌤과 함께한 실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실험을 통해 현재 자신의 손 씻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손을 씻어야 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비누와 여러분의 두 손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일단 질문! 여러분, 단순히 비누로 손을 세게 문지르기만 하면 깨끗이 손을 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올바른 손 씻기를 위해서는 총 6단계의 씻기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아니 선생님, 6단계나 거쳐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칫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배우면 아주 쉽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단계의 손 씻기 방법을 배우기 전에 왜 손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닌 비누를 이용해서 씻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비누가 세균을 죽여서 없앤다고 생각할 텐데요. 실제로는 비누에 어떤 성분이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누가 손에 있는 세균을 떼어내어서 물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비누의 구조는 친수성과 친유성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수성은 물과 친한 부분을 의미하고 친유기성은 기름과 친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친유성 부분이 손에 있는 기름때를 데려가서 물과 때를 분리시켜 물과 함께 떠내가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친유성 부분이 세균에게 세세하게 달라붙어 구조를 파괴해 물에 흘려보낸다고 하네요. 네, 여기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친유기성인 기름과 친한 부분이 세균의 구조를 파괴해서 물에 흘려보내도록 하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왜 6단계씩이나 손을 씻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손 씻기는 손에 있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애줍니다. 앞선 세균 대항 배지 실험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손을 씻어도 상당수의 세균이 남아있는데요. 6단계를 꼭 지켜 씻는다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답니다. 둘째,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세균이 효과적으로 없어진다면 우리를 공격할 병원성 미생물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를 통해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균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답니다. 올바른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세균성 이즈, 장출혈성 배장균 감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 씻기는 다양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쉽고 사소한 행동이라고 해서 간과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실천하는 것 어떨까요? 이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손바닥을 씻어줄게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두 번째, 손등을 씻어주겠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손가락 사이를 씻어줍니다. 손바닥을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네 번째,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세요.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여섯 번째,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떤가요? 6단계라고 해서 귀찮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들어보니 아주 쉬운 것이었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직접 실천해보면서 이를 습관으로 들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까지 배운 내용의 핵심만 콕콕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먼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물체에 기생하여 직접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물이었죠. 마지막으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6단계를 모두 거쳐 깨끗하게 손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세상의 모든 세균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킨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모든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죠. 어떤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렇죠. 병원성 미생물이었죠. 네, 마친 친구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는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다들 잘 풀었나요? 세 번째 문제. 세균은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크기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세균은 아주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죠.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니 여러분들 아주 잘 풀었을 거예요. 네 번째 문제. 세균은 배지의 영양분을 얻어 성장하고 증식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앞선 세균 배양 배지 실험을 떠올려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는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앞에서 올바른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들에 대해 알아보았던 것 기억나죠? 다들 잘 풀었나요? 이때까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수업한 119 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